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IRP, 왜 이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ETF는 알겠는데 어느 계좌로 사야 하나요? ISA가 나은가요? 연금저축이 나은가요? IRP는 퇴직금 넣는 데만 쓰는 거 아닌가요? 겉으로는 단순한 계좌 선택의 문제 같지만 사실 이건 평생 세금 구조를 설계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장 절세 효과를 얻으면서 장기 복리 효과까지 키우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은 조용히 쌓는 부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구조였구나 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보시고 나중에 연금 계좌를 열 때 꼭 다시 떠올리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 알고 나면 꽤 비밀스럽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들 아는 듯 하지만 제대로 쓰는 분은 많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수익률을 먼저 봅니다. 어느 ETF가 올랐는지 어디가 배당이 높은지. 하지만 장기 투자의 진짜 힘은 세금 구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세금은 투자 성과를 잡아먹는 가장 확실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수익률보다 먼저 세금이 붙지 않는 계좌를 챙깁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예요. 이 두 계좌를 먼저 채워야 하는 이유는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돌려받는 세금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 이상이면 13.2%를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900만 원 납입 시 13.2%인 약 118만 원이 세금으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무위험 수익이에요. 1년 만기 예금으로 13% 수익 내는 셈이죠. 세법이 허락한 가장 즉각적이고 안전한 투자 수익입니다. 둘째, 운용 중 과세 이연입니다. 이건 복리의 마법을 키워주는 제도적인 힘이에요. 일반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팔면 매매 차익, 배당, 이자에 대해 매번 15.4%의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는 이 모든 세금이 나중에 인출할 때까지 미뤄집니다. 즉,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동안 그 금액도 계속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10년간 연평균 6% 수익을 내는 포트폴리오라면 세금이 매년 붙는 계좌보다 세금이 이연되는 계좌의 결과가 훨씬 큽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 세금을 늦출수록 복리가 커지니까요. 셋째, 받을 때 세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연금 계좌의 세율은 55세 이상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점점 낮아집니다. 55세에서 69세는 5.5%, 70세에서 79세는 4.4%, 80세 이상이면 3.3%. 즉, 지금은 13.2에서 16.5% 절세 혜택을 받고 나중엔 5% 남짓 세금만 내고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깎고 뒤에서도 덜 내는 투자자가 가장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종합과세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급등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넷째, 퇴직금 절세 효과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렇게 옮기면 퇴직소득세가 30%, 10년 이상에 걸쳐 받으면 40%까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으로 1억 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면 수백만 원의 세금을 한 번에 냅니다. 하지만 IRP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그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그동안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으니 절세와 복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죠. 다섯째, 연금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트리거가 아니다는 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일반 계좌에서 ETF 배당이나 이자를 받으면 연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소득세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세율이 6.6%에서 49.5%까지 급격히 올라가죠. 하지만 연금 계좌는 다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전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출 시에도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그 한도 안에서는 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큰 금액을 장기로 굴려도 매년 세금 걱정 없이 복리로 키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지금 세금을 돌려받고 운용 중 세금을 미루고 나중에 세율까지 낮게 내는 세 가지 복리 엔진을 가진 계좌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계좌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장기 투자자라면 무조건 이 계좌부터 채워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까를 볼까요? 우선 순서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연금 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을 먼저 채웁니다. 그 다음 여유가 된다면 추가로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분 900만 원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계좌 안에서 계속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당장 돌려받는 세금은 없지만 나중에 인출할 때 비과세 구간으로 자유롭게 뺄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비공제 납입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공제 금액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단, 금융사에서 이건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임을 증명해야 하니 출금할 때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만 잘 해두면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ISA랑 비교하면 뭐가 더 좋아요? ISA는 절세폭이 넓고 유동성이 좋지만 연금계좌처럼 과세이연의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ISA는 3년 이상 보유 후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구조고 연금계좌는 수십 년 동안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즉 ISA는 단기중기 자금에 연금계좌는 노후장기 자금에 맞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연금저축과 IRP는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만든 연금저축은 대부분 펀드나 보험상품 중심이라 운용의 폭이 좁습니다. ETF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자유, 리밸런싱의 유연성, 저비용 구조를 생각한다면 증권사형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IRP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RP는 법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최대 70%로 제한되지만 그 70% 안에서도 ETF를 적극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곳이 증권사 IRP입니다. 은행 IRP는 대부분 채권형 위주, 보험 IRP는 구조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ETF로 꾸준히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IRP 모두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게 정답이에요. 정리해볼까요? 당장 세금 돌려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부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초과분까지 1,800만 원을 꾸준히 ETF로 운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증권사 계좌로 이 세 가지를 지켜보세요. 이 세 가지가 연금 투자의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메시지를 드릴게요.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 이 세 가지가 연금 투자의 핵심입니다. 정한 날 매월 월급일 다음 날 자동 이체 설정. 정한 금액 세액공제 한도까지 꾸준히. 정한 행동 시장 변동과 상관없이 ETF를 정기 매수. 이걸 10년 이상 반복하면 세금이 복리를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금을 미루는 동안 복리가 일하고 나중엔 낮은 세율로 받는 구조. 이게 바로 마음이 편안한 연금 투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연금 저축과 IRP는 세금 혜택이 가장 큰 계좌다. 둘, 900만 원 세액공제를 최우선으로 채워라. 셋, 여유가 되면 1,800만 원까지 과세이연을 누려라. 넷, ETF로 운용하려면 반드시 증권사에서 만들어라. 다섯, 매월 자동 이체로 꾸준히 투자하라.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